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7일 반도체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충청북도 반도체 산업 진단과 대응 방안,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경제 4%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등 기술 집약형 산업을 충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전략적으로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일단 내년 시범사업비 30억 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해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출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2% 내외입니다. 경기도는 1인당 50만 원씩 대출하면 약 6천 명까지, 100만 원씩 대출하면 최대 3천 명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폐수 다량 배출업소 및 폐수 위탁 처리업소 등 8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개 사업장에서 3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의료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경우, 또 폐수를 사업장 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하는 등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돌봄 이웃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른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서구 서창동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1호 입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가 수리를 맡았습니다. 1호 입주식에 이어 나머지 8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82년 된 서울시 물레동 옛 밀가루 공장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장으로 재탄생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대선제분을 리모델링해 전시와 공연, 식당, 공유 오피스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공간 스토리와 콘텐츠를 접목한 베이커리 강좌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재생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재생사업은 서울시 최초 민간 주도형 재생사업으로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는 시민이 직접 안전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시민위원을 늘려 시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선풀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이 악성 댓글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고용 창출 우수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고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시숲을 늘려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열섬 현상과 폭염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도시숲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430억 원을 들여 전통마을숲 32개를 복원하고 도시숲 140헥타르, 가로수 160km, 명상숲 13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발전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도민발전소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용인시 중앙동, 신갈동, 구성 마북 총 3개소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근린재생형으로 진행됩니다.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서양식과 일본식이 절충된 2층 목구조 형태의 건축물인데요. 이로써 부산시는 동래 폐총, 금정산성, 동삼동 폐총, 복천동 고분군, 연산동 고분군에 이어 6번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업종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소상공인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울산시 경량 복합제 고속성형 기술센터가 준공되면서 울산시의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 소재 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0년까지 고효율 차량 경량화 부품 소재 개발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사업에 국비 120억 원, 시비 40억 원, 민자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